자, 그래서 교감신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부교감신경계로 넘어갈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부교감신경계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많이 본 그림이죠. 그리고 제가 신경해부와 OT 그리고 첫 시간 신경해부와 첫 시간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모식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인 큰 틀, 큰 산을 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고 이 중에서 자율신경계가 분포하는 곳 그리고 그 중에서 교감과 부교감이 나누어지는 것 그걸 그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부교감 신경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추신경계가 있고 브레인과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감각과 운동을 전달하는 말초신경계가 있죠.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크레니얼 너브,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 이 말초신경이다. 이 말초신경은 감각을 이렇게 효과기에서 뇌로 올려보내는 그런 경로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추신경계에서 운동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 경로의 역할을 하는 게 말초신경인데, 자, 그 중에서 일단 운동과 관련된 거죠. 이 운동과 관련된 건 두 가지다. 자, 소매틱 모터가 있다. 이 소매틱 모터는 주로 근골격계의 수위적인 그런 움직임에 관여하는 운동이고, 자, 또 하나가 내장기, 비세랄 모터입니다. 내장기의 운동인데, 자, 이 내장기의 운동을 담당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했고, 내장기라 하면 뭐 이런 거죠. 스무스 머슬이나 카디아 머슬 또는 그랜드 이런 것들이 내장기 운동에 관한 그런 요소들이고, 자, 이러한 것을 조정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자율신경계에서 심파티 디비전, 즉 교감 신경계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교감 신경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교감 신경계는 시작되는 곳이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의 엉치 분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뇌신경의 3번, 7번, 9번, 10번에서 시작이 되고, 척수의 엉치 분절 S2와 S4 가쪽 분절에서 가쪽 뿔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엉치 분절 가쪽 뿔에는 그쵸, 엉치 자율신경 핵이 당연히 있겠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골반의 내장신경을 형성하고, 그리고 장기 근처에 위치한 신경절을 통해서 해당 장기로 분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교감 신경계는 뇌신경과 촉수 분절에서 시작을 하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cranial sacral division, 머리 엉치 분절 또는 머리 엉치 영역에서 시작한다 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부교감 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로는 신경절 이전 이후 모두 아세틸콜린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경절, 특히 부교감 신경계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들은 효각이 근처에 있어요. 자, 이 말은 신경절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신경절 이전 섬유, 신경절 이후 섬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효과기가 이렇게 있겠죠. 자, 신경절이 효각이 근처에 있다.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가 효각이 근처에 위치해 있단 말은 신경절도 역시 효각기의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신경절 이전 섬유는 길고 신경절 이후 섬유는 짧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감신경은 반대였죠.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섬유는 짧고 신경절 이후 섬유는 길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절 이후 부교감신경계의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에서 특히 머리, 얼굴로 갈 때는 3차 신경이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신경절들인데요. 우리가 교감신경에서는 두 가지 신경절이 있었다, 그죠? 척추 옆 신경절, 그리고 척추 앞 신경절이 있었는데요. 자, 부교감은 독립된 신경절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 옆이란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독립된 신경절의 명칭들 있습니다. 자, 신경절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부교감 신경계의 신경절, 선모체 신경절, 뇌신경 3번과 연접을 하는 신경절입니다. 날개, 입, 천장 신경절, 뇌신경 7번과 연접, 턱 및 신경절, 뇌신경 7번 역시 연접하고요. 귀밑 신경절, 뇌신경 9번, 벽속 신경절, 뇌신경 10번 미주신경과 연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엉치 분절, S2에서 S4 또 역시 벽속 신경절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따로 우리가 신경절들이 골반 내장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5가지 신경절 있고 뇌신경과 관계되는 거, 그리고 엉치분절과 관계되는 거는 바로 벽속신경절이 관계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부교감신경의 디비전이고요. 그래서 뇌신경 3, 7, 90 그리고 엉치의 2, 3, 4가 부교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뇌신경 3번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선모체 신경절과 연접을 하고 해당 장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뇌신경 7번은 자, 여기에 날개, 입, 천장 신경절과 연접하고, 뇌신경 9번은 턱 및 신경절과, 뇌신경 10번은 이게 벽속 신경절과 연접을 합니다. 뇌신경 9번은 요거네요. 뇌신경 9번은 귀밑 신경절, 죄송합니다. 뇌신경 9번 귀밑 신경절. 그리고 뇌신경 7번은 턱 밑, 그리고 날개, 입, 천장 신경절, 이 두 가지와 연접을 하게 되고요. 10번은 벽속 신경절. 자, 그리고 자, 밑에 S2에서 S4는 이게 골반 내장 신경이에요. 골반 내장 신경으로 이제 종말 가지를 내서 해당 장기로 가는데, 특히 위쪽으로 가는 윗파트로 가는 곳은 벽속 신경절과 이렇게 연접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S2에서 S4에서 나오는 부교감 신경절의 종말 가지들 일부는 벽속 신경절과 연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부교감 신경계의 상위 조절 중추, 바로 시상 하부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 교감이나 부교감이나 우리 자율신경계의 상위 조절 중추는 바로 시상 하부예요. 그래서 그냥 자율신경계의 상위 조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상 하부는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우리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사인에서 한번 언급이 된 부분인데요. 시상 하부의 앞부위를 자극하면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뒤쪽 부위를 자극하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그물체의 간접적인 영향도 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뇌 겉질 또는 둘레계의 간접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시상 하부의 핵들이 이렇게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 이건 뭐 좀 전에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자, 뇌줄기의 3, 7, 9, 10 뇌신경을 통해서 나와서 해당 신경절을 거쳐서 이렇게 해당 효과기로 또는 쭉 내려와서 척수의 가쪽부를 통해서 또 해당 신경절을 거쳐서 이렇게 효과기로, 자, 이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상 하부에 영향을 받는 자율신경계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신경전달물질들을 좀 볼까요? 예, 체성운동계는 앞불에서 시작해, 척수의 앞불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게 뭐 알파나 뭐 감마 이런 게 되겠죠. 시작해서, 자, 이 섬유들이 바로 A의 알파 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알파 섬유를 통해서 신경절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근육으로 갑니다. 이 해당 근육과 연접할 때 쓰이는 연접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활용이 됩니다. 자, 반면에 자, 이렇게 자율신경계를 보면 가쪽불에서 시작을 하죠. 해서 자, 쭉 가서 신경절을 기준으로, 자, 가쪽불에서 신경절 전을 프리갱글리언 뉴런,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 또는 요 섬유를 신경섬유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이러한 신경섬유는 마리집으로 되어 있다. 그죠? 마리집으로 되어 있고, 자, 이러한 마리집이 지나가는 통로는 백색 교통가지다 라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여기는 심파테틱 교감신경계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절 이전 섬유와 신경절에서의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에서 해당 장기까지를 신경절 이후 신경섬유 또는 신경세포라고 하고, 이러한 섬유들은 unmyelinated 빈마리집으로 되어 있고, 통로 역할을 하는 건 회색 교통가지를 통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절 이후 섬유와 해당 효과기의 전달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노에피네프린 신경전달 물질이 활용됩니다. 예. 자, 요 그림인데요. 자, 요 그림은 역시 교감신경계인데, 자, 이게 부신 속질이에요. 아드레날 메둘라고 부신 속질인데, 자, 교감신경계가 이 부신 속질을 지배를 하는데 뭐가 없다고? 신경절이 없어요. 따라서 가쪽 불에서 부신 속질로 바로 직접 연결이 되고 신경절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 또는 신경섬유만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마일린 축삭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교감신경계가 되겠고요. 부교감신경계 역시 가쪽 불에서 시작해서 뭐 S2에서 4까지가 되겠죠. 가쪽 불에 시작해서 신경절 이전까지 가는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 섬유가 되고, 마일린 축삭으로 되어 있고, 신경절과 연접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신경절 이후로 나가서 해당 장기까지 가는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 또는 섬유가 되고, 이러한 섬유 축삭은 언마일리네이트 빈말이집으로 되어 있다.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와 해당 장기와의 연접에 활용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서 신경절 이전이 짧은 건 교감, 신경절 이후가 짧은 건 부교감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아세틸콜린이 사용되는 게 이제 콜리너직 리셉터라고 하고요. 노에피네프린 또는 노아드레날린계가 사용되는 리셉터가 아드레너직 리셉터 또는 카테콜라민 리셉터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용체의 특징인데요. 자, 콜리너직 리셉터에서 분비되는 게 아세틸콜린이고, 자, 얘네들은 부교감 신경계의 신경절 이전과 이후 모두, 그리고 교감에서는 신경절 이전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러한 아세틸콜린을 수용하는 수용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니코티닌 수용체와 무스카린 수용체가 있고요. 니코티닌 수용체는 리셉터 수용체죠. 척수의 중추성 유령에 주로 있고, 또한 근육의 흥분에 사용되는 리셉터가 니코티닌 수용체고요. 무스카린 수용체는 위벽세포, 그 다음에 심근, 그리고 외분비 샘에 주로 수용기가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의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이제 무스카린 수용체에서는 심근에 붙어 있어서 어떤 역할? 자, 심근세포의 억제예요. 즉, 심근 수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드레너지 또는 카테콜라민 리셉터. 자, 노에피네프린 또는 노아드레날린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곳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교감신경계의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에서 이런 노에피네프린 또는 노아드레날린계를 분비를 합니다. 자, 이런 아드레날린계 수용체는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리셉터와 베타가 있는데요. 자, 알파는 엄격히 얘기하면 1, 2로 나누지만 그냥 알파로 보면 되겠고요. 자, 말초의 흥분작용을 일으켜서 혈관의 피황근을 수축하고 분비선의 분비를 촉진해주는 그러한 리셉터로 역할을 합니다. 반면 베타 리셉터는 주로 억제성으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흥분도 간혹 있어요. 따라서 이걸 두 가지로, 베타를 두 가지로 보면 베타1은 심장의 흥분에 주로 활용되는 리셉터고, 베타2는 말초의 억제작용이 활용되는 리셉터입니다. 주로 억제는 여기네요. 혈관 및 기관지를 억제하고 또 혈관의 피황을 억제해서 이완시키는 그런 리셉터로 작용되는 게 베타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위와 조금 상반된 게 바로 무스카린 리셉터와 베타의 1 리셉터죠. 자, 무스카린 리셉터는 심근에서의 수축 감소, 즉 심근이 이완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 베타1은 심근을 수축해주는 리셉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된 역할을 하고요. 이게 다 약으로 다 쓰이는 거죠. 우리가 심근이 강하게 압박이 왔을 때는 무스카린 이런 것들을, 또 심근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베타1 이런 흥분제를 작용을 이제 투입을 해서 심근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이 됩니다. 네, 금방 설명했던 내용들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럼 교감신경계, 특히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의 그림이 되겠고요. 시상하부 가쪽불에서 이제 나와서 척수
앞, 자, 요 교감신경절이네요. 교감신경절로 가는 거. 이걸 옆신경절이라 했죠. 옆신경절로 가는 거. 또 하나는 촉수 앞 신경절로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자, 해당 효과기로 가게 되고, 이러한 해당 효과기로 갈 때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그렇죠, 신경전달 물질로 노에피네프린계가 나온다. 그리고 신경절 이전에서는 아세틸콜린, 니코틴성 수용체인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부교감 신경계의 경로예요. 뇌줄기 3, 7, 9, 10 그리고 S2에서 4 이렇게 나가죠. 자, 나갈 때는 신경절 이전 섬유들이 신경절까지 가게 되고, 신경절 이전 섬유와 신경절의 연접에 아세틸콜린이 되는 거고, 역시 신경절 이후와 효과에서도 아세틸콜린이 쓰이는데, 신경절 이전에서는 니코틴성이, 신경절 이후 아세틸콜린에서는 무스카린성 리셉터가 활용이 된다. 자, 그리고 부교감 신경에서는 신경절 이전 섬유들이 좀 긴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약 부분입니다. 자율신경계의 요약. 우리가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금방 했던 요약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율신경계 기능. 자, 요약은 좀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각 기관별 교감과 부교감의 기능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습니다. 각 기관별 교감과 부교감의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전에 봤던 신경절을 기준으로 신경절 이전과 이후의 그런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역시 자율신경계에서 각 기관별 기능들 요약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체온 조절과 관련된 거, 혈당과 관련된 부교감과 교감신경의 작용들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예, 자, 1교시 지금 자율신경계가 맞췄죠. 따라서 요 그림, 리포트로 두 가지 그림을 색을 칠하고 명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마지막 수업에서는 이제 그림을 2교시, 3교시에서는 12장을 배울 텐데요. 12장에 대한 리포트도 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자율신경계를 마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